우리는 살아오면서 의도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성적을 비교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직장과 수입을 비교했고,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는 자식의 삶, 건강 상태, 주변 사람들의 형편까지 자연스럽게 마음에 올려놓고 비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참고 삼아보는 것 같지만 비교는 조용히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괜찮아 보이고 나는 괜히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 한쪽이 허전해지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는 날이 늘어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비교가 더 깊어집니다. 이미 많은 것을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아온 걸까? 남들에 비해 뒤처진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이 조용한 시간마다 마음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비교의 마음을 아주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힌다. 비교는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삶에서도 부족함만 보이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나를 성장시키기보다 나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비교를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비교해야 더 잘 살 수 있고 비교해야 뒤처지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비교가 내 삶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한 번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행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마음 중 하나로 비교를 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지금 내 삶을 보지 못하게 하고 늘 다른 삶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비교를 없애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교에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삶이 이미 충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비교로 지친 마음에 작은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공감해주세요. 비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면 댓글에 비교라고 남겨보세요. 그 마음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교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그 과정에서 비교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마음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비교가 나이가 들어도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경쟁과 성취라는 이름으로 비교를 견뎌낼 힘이 있었지만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는 그 비교가 마음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움직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비교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다. 우리는 흔히 비교가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비교는 상대가 있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를 평가하려 들 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삶을 보며 그 사람과 나를 나란히 세우는 순간 마음은 지금의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삶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부터 지금의 삶은 자연스럽게 부족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는 비교의 대상이 더 가깝고 현실적입니다. 자식의 삶을 비교하고 형제와 이웃의 형편을 비교하고 심지어는 젊은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남들은 아직도 잘 지내는데, 이 생각들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제 자리를 잃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늘 다른 자리에서 나를 재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비교가 끝이 없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보다 나아 보여도 더 나은 누군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비교는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비교를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이 끝없는 흐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에는 멈춤이 없다. 우리는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통해 안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확인, 그래도 나는 괜찮다는 위안. 하지만 그 안심은 아주 잠깐일 뿐, 다시 새로운 비교가 나타나면 마음은 또 흔들립니다. 이렇게 비교는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비교는 나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래 익숙해진 마음의 습관이라는 사실, 그리고 습관은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가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붙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비교가 우리 마음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비교할수록 삶이 더 무거워지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비교는 처음부터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생각 하나로 조용히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참 여유 있어 보이네. 나는 왜 이렇게 늘 바쁜 걸까? 이런 생각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비교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비교는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던 하루도 누군가의 삶과 나란히 노는 순간 갑자기 부족한 하루가 됩니다. 건강도, 가족도, 생활도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비교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불만이 자라납니다. 이때 마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 말은 상대를 향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말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아픕니다. 특히 시니어의 삶에서는 이 비교가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이 나이에 이만하면 잘 살아온 것임에도 비교는 그 모든 시간을 단숨에 지워버립니다. 자식의 성취를 비교하며 괜히 마음이 작아지고, 남의 건강을 보며 내 몸이 더 약해 보이고, 주변의 형편을 보며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때 마음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밀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계속되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움을 잃습니다.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사소한 상황에도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기쁨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잠깐 웃다가도 다시 허전해지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비교가 감사를 빼앗아간다는 점입니다. 비교하기 전에는 고마웠던 것들이 비교 이후에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감사와 비교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가 들어오면 감사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래서 비교가 깊어질수록 삶은 점점 의미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교는 삶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리를 잃었을 때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비교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비교가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릴 때 마음은 다른 선택을 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가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처님이 이 비교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어떤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비교라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난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 마음의 뿌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쉽게 비교하게 될까요? 왜 비교는 멈추고 싶어도 자꾸 마음에 올라올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비교는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생긴다. 우리는 흔히 비교가 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나 보여서, 저 집이 더 좋아 보여서,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보다 안으로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비교의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결핍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 삶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삶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순간부터 비교는 시작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마음의 뿌리가 더 깊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쌓아갈 시간보다 지나온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묻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이만하면 괜찮은 인생이었을까? 이 질문에 스스로 확신을 주지 못하면 마음은 주변의 삶을 끌어와 나를 평가하려 듭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이 자기 집을 떠난 모습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자기 집에 있지 않은 마음은 늘 남의 집을 기웃거리며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뿌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에게, 사회에서, 가족에게. 그 습관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사실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부처님은 이 질문 자체가 마음을 괴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점수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삶을 줄 세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은 줄 세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인연과 길이 있다.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이라도 살아온 인연과 환경은 모두 다릅니다. 그 다른 삶을 같은 잣대로 재는 순간 비교는 불공정해집니다. 그래서 비교할수록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비교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비교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비교의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고 내 삶을 다시 내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길을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비교를 내려놓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비교할 때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습니다. 늘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서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저 나이에 저 정도는 했어야 했는데. 이 생각 속에는 항상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대부분 남의 삶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기준 자체가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마음은 늘 흔들린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잘난 점만 보거나 못난 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꾸미지 않고 깎아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연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평생 평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점수를 매기듯 자신을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지혜가 가려진 상태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혜란 비교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아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첫걸음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삶은 정말로 부족한가?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면 마음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발견합니다.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힘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니어의 삶에는 이미 많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시간, 경험, 관계, 기억. 하지만 비교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지워버리고 아직 채우지 못한 것만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때 필요한 것이 감사의 눈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긍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숨 쉬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많은 것이 주어진 하루입니다. 비교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습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은 비교를 끊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남의 삶을 기준 삼지 않고 내 삶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겠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늦은 삶도 없고 뒤처진 삶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인연에 따라 흘러왔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비교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내 삶을 남과 나란히 놓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첫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교 대신 어떤 마음을 키워야 삶이 편안해지는지 부처님이 전한 아주 중요한 마음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비교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마음이 곧바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은 다시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비교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리에 올바른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만족과 평온입니다. 우리는 흔히 만족을 포기와 혼동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것,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만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입니다. 만족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비교가 강할수록 이 말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늘 더 나은 기준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내려놓은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시니어의 삶에는 이미 충분한 무게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성과로 보이지 않을 뿐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삶의 가치를 겉으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을 견뎌냈는지, 얼마나 많은 관계를 품어왔는지 그 자체가 삶의 깊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족은 이 깊이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하루, 크게 아프지 않고 자리에 앉아 숨을 쉴 수 있는 순간, 누군가의 안부를 떠올릴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은 비교 속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평온 속에서는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평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밖으로 끌어당기고 만족은 마음을 안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자라기 시작하면 마음은 덜 흔들리고 덜 상처받고 덜 조급해집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 평온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빨리 가기보다 더 편안히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키우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다. 이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말은 마음을 다시 현재로 돌려놓는 힘을 가집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무는 마음만이 진정한 평온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과거와 남의 삶을 오가게 하지만 만족은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삶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를 내려놓고 어떤 마음을 키워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만족과 평온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비교를 내려놓겠다고 마음먹어도 비교는 어느 순간 다시 고개를 듭니다. 뉴스를 보다가, 길을 걷다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아무 예고 없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마음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중요한 것은 비교가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비교가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보통 그 생각을 붙잡거나 밀어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방법은 아주 다릅니다.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비교를 멈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비교의 흐름을 조용히 끊어냅니다. 마음은 알아차리는 순간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도움이 되는 연습은 몸으로 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비교는 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과거의 장면, 다른 사람의 삶,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 이럴 때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 의자에 앉아 있는 몸의 무게, 가슴이 오르내리는 호흡. 이 감각들은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흩어질 때 몸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는 생각의 세계에서 자라고 평온은 지금의 감각 속에서 자랍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연습은 자기 자신에게 짧은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괜찮아.
2, 3도 충분해. 이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말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는 이 자기 대화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을 위로하는 데 익숙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그 말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마음도 습관을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도 습관이고 평온도 습관입니다. 오늘 한번 비교를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짧은 숨과 한마디 말을 놓아두는 것.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비교는 점점 예전만큼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은 비교를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해지고 부드럽게 바라볼수록 조용해집니다. 이제 비교는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 신호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비교가 잠잠해질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무엇으로 나를 바라봐야 할까? 우리는 오랫동안 비교를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내려놓으면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 인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인정은 잘했다고 스스로를 치켜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애써 감추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 인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잘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많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에서는 평온이 자라지 않는다. 비교는 늘 자기 자신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저만큼 못했다. 이 말들이 쌓이면 마음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인정의 첫 연습은 이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 말이 처음에는 마음에 잘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나를 편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오래 함께 살아온 벗처럼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친한 벗에게 늘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듯 내 마음에게도 조금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자기 인정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에 눈을 돌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넘어졌던 순간, 견뎌냈던 시간, 포기하지 않았던 마음,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한 삶의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삶을 잘 살았는지 묻지 말고 삶을 성실히 통과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용히 안정됩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과거의 나와 싸우지 않고 지금의 나와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이때부터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마음은 덜 조급해집니다. 자기 인정은 삶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부드럽게 이어가게 합니다.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짧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수고했다. 잘 버텨왔다. 이 말은 비교를 끊는 말이자 나를 살리는 말입니다. 이 말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비교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마음이 나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 때 삶은 비교 없이도 충분히 괜찮아집니다. 비교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 삶은 겉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인데 마음의 온도가 달라지고 같은 풍경인데 눈에 들어오는 빛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 징표라고 하셨습니다. 비교가 있을 때 우리는 늘 삶을 바깥에서 바라봅니다. 남의 삶과 나란히 놓고 그 사이에서 내 위치를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비교가 사라지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하루를 살고 있는가?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이 질문은 삶을 평가하지 않고 삶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줄어들수록 삶은 덜 피곤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 천천히 식사를 하는 시간, 잠깐의 산책, 조용히 앉아있는 순간, 이 평범한 장면들이 더 이상 남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삶의 기쁨은 큰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기쁨을 억지로 찾지 않아도 삶은 스스로 숨을 쉽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비교가 있을 때는 타인의 말과 행동이 쉽게 마음을 건드립니다. 괜히 날카롭게 느껴지고 괜히 마음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비교가 줄어들면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부러움도 위축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 자리에 이해가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타인을 이해하는 힘은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깎아내리지 않을수록 타인도 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내려놓은 마음은 관계에서도 조용한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미래에 대한 태도입니다. 비교가 사라지면 앞으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불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대신 내 삶을 내 속도로 이어가면 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은 큰 자신감이 아니라 잔잔한 안정감입니다. 부처님은 이 안정감을 마음의 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삶이 늘 긴장 상태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 늘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가 큰 자유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이 자유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 이런 삶의 얼굴이 조용히 나타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지금의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는 감각. 이 감각이 자리 잡으면 삶은 더 이상 경쟁의 장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부처님은 삶은 이기기 위한 길이 아니라 지나오며 배우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교가 사라질수록 우리는 그 길을 조금 더 편안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은 하루하루 쌓여 삶 전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꾸어 놓습니다. 비교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다시 고개를 들 때도 있고 문득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 한 번의 깨달음보다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비교 없는 삶은
결심으로 유지되지 않고 작은 마음의 습관으로 지켜집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습관은 하루를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가 끝나면 무의식적으로 묻습니다. 오늘 나는 잘 살았나?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나누는 순간 비교는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하루를 평가하지 말고 하루를 지나왔다고만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자주 멈추는 것입니다. 비교는 팥불수록 강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남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잠시 멈춰 숨을 느끼고 주변을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 몸을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짧은 멈춤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머무는 마음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기 자신에게 비교 없는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대신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대신 각자의 삶은 다 다르다. 이 말들은 마음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입니다. 마음은 논리보다 이런 짧은 말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하루에 한 번 감사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비교와 감사는 같이 머물 수 없습니다. 감사가 올라오면 비교는 조용해집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프지 않았던 몸, 따뜻했던 한 끼, 누군가의 목소리. 이 작은 감사가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습관은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비교가 다시 올라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 마음조차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다그치는 마음에서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를 알아차렸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마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비교 없는 삶은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자주 찾아갈수록 삶은 점점 부드러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제는 남과 나를 나란히 세우지 않아도 지금의 삶이 충분히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힘, 그 힘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삶은 더 이상 비교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를 놓는 순간 그대의 삶은 제자리를 찾는다. 오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이미 비교 없는 삶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다른 사람 옆에 세워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질 것 같았고 뒤처질 것 같았고 내 삶이 부족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만은 분명해졌습니다. 비교는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삶을 잘 사는 기준을 남보다 앞서는 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마음이 편안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마음이 누그러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제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부드러운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인생입니다. 앞으로도 비교는 가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마음을 떠올려 주세요.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삶도 충분히 괜찮다. 이 말은 세상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리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쓰고 조금 더 나에게 친절해도 됩니다.
남은 인생은 비교가 아닌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비교하지 않아도 이미 괜찮은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공감해 주세요. 비교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에 비교라고 남겨보세요. 그 표현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